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탄소화합물을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 학습 목표가 우리 주위에서 탄소화물을 찾아보고 종류가 다양한 까닥 말할 수 있다. 다 말할 수 있죠. 그럼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탄소화물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탄수화물의 성질을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4쪽까지 프린트 4쪽까지 했고 오늘 5쪽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맨 처음에 그냥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탄소화물의 종류예요. 탄소화물의 종류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탄소화물의 종류들. 그래서 뭐 탄화수소 나오고 알코올 그리고 그 외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여기 답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일단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탄소화물의 종류가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는 탄소화물 중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합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탄화수소라고 말을 한다. 주로 탄화수소는 연료로 사용돼요. 그러면 이 탄화수소 애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에요. 지금 얘들은 요즘 표기법, 지금 요즘 말하는 단어들이고 지금 영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그 식으로 쓰고 있고요. 옛날에는 그 철자를 일본식으로 읽어서 메탄, 에탄, 프로판, 뷰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탄가스 아시죠? 네, 그게 바로 뷰테인 가스입니다. 네, 어쨌든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펜테인, 헥세인 엄청 많은데 일단 우리가 알아둘 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다. 여기 빈칸을 선생님이 뚫어놓는데 빈칸에는 얘네 화학식을 적어볼 거예요. 메테인은 CH4고요. 에테인은 C2H6, 프로페인은 C6H8, 뷰테인은 C4H10이에요. 지금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근데 외울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화학식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메테인은 탄소가 하나예요. 탄소 하나면은 탄소는 총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데 나머지가 다 수소면은 CH4가 되겠죠.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2개고 나머지 결합할 수 있는 것들에 다 수소가 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C2H6. 그럼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예요.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수소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C6H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뷰테인도 똑같이 해보면 C4H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반식으로 세워보면은 CnH En 플러스 2 이렇게도 쓸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CH4, C2H6, C6H8, C4H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얘네들의 그 성질들을 좀 알아볼 건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을 선생님이 여기 미리 적어봤어요.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이다. 지금 우리 집에서 쓴 도시가스 있죠? 그게 다 메테인이다. 그리고 LNG의 주성분이다. LNG, LPG는 좀 뒤에 가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무색무취예요. 무색무취가 무슨 뜻이야? 색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래서 메테인이 새면은 새는지 몰라요. 그럼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가스가 새는데 우리가 새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될 건데 그 집에서 가스 새면은 가스 냄새 나죠. 네, 그거는 메테인의 가스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스가 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역한 냄새를 입힌 겁니다. 그 가스 냄새, 우리가 그 집에서 가스 셀 때 나는 그 가스 냄새는 메테인 냄새가 아니라 그냥 입힌 냄새다. 역한 냄새 일부러 넣어준 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 중에 탄소가 하나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리고 에테인은 뭐 딱히 알아둘 성질은 없고, 그리고 프로페인이랑 뷰테인,
얘네들은 뒤에 나오지만 LPG의 조성분입니다.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이 섞여 있는 게 LPG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탄화수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연소할 때 많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연소가 뭐지? 네, 연소가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태울 때 많은 열이 발생하니까 얘네들을 연료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소라고 하면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산소와 반응한다는 거예요. 산소 기체와 반응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뭐 태우는 거 있잖아요. 종이를 태운다거나 뭐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이런 거 다 불로 태우잖아. 근데 결국 그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산소 기체랑 반응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 연소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 연소되는 게 뭐냐면 태웠을 때 완전한 물질들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말은 불완전 연소가 있는데 우리가 화학 원시간을 불완전 연소했을 때 화학 반응식, 뭐 화학 반응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좀 어렵고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고 완전 연소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일산화탄소 이렇게 좀 몸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죠. 그래서 완전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근데 지금 이거는 탄화수소만의 특징이 아니라 CH5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다 완전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CH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CH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도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에테인의 완전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세워볼 건데 에테인 C2H6라고 했을 때 화학 반응식 한번 영상 멈추고 세워보세요. 네, 모두 다 세워봤나요? 네, 그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저번에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 해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적고 나서 원자수를 맞춰주자. 네, 반응물 에테인이랑 C2H6랑 연소니까 O2 산소기체랑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더해서 이렇게 만난다. 이거 화살표로 써야 되는 거 중요했죠.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 이렇게 쓴 다음에 원자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반응 전에 탄소 2개, 반응 후에 탄소 2개 돼야 되니까 여기 2 곱해줄게요. 그 다음에 반응 전에 수소 6개, 반응 후에 수소 2개니까 여기에 3 곱해주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했을 때 산소 개수가 안 맞죠? 산소 개수 세워볼게요. 반응 전에 2개였는데 반응 후에 3개에다가 지금 2 곱하기 2 4개 해서 7개죠. 그럼 여긴 2고 여긴 7이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7 곱해주면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세워주면은 지금 이렇게 세워주면은 맞아요. 틀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화학원에서 화학 반응식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반응식 세울 때 웬만하면 다 개수를 정수로 맞춰주라고 했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들로. 그래서 다 2로 곱해주면은 2C2H6 플러스 7O2 6H2O 4CO2 지금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분수처럼 써도 쓰기도 해요. 뭐 대학에서 화학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거 아니고 이렇게 썼을 때도 뭐 개수비 다 맞기 때문에 뭐 계산할 때 미스가 나진 않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화학 반응식 세울 때는 정수비로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비로 되게 세워 주셔야지 뭐 서술형 시험이나 이런 데서 정답 처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탐구 자료 살펴보기를 볼 건데 이건 선생님 수능 특강에서 퍼온 거예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연료의 연소 생성물 확인하기. 지금 연료라고 하면 탄화수소를 말하는 거죠. 탄화수소 연소하면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얘들이 정말 이렇게 되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험 가보면은 그림과 같이 연료를 알코올 램프에 넣어서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회수, 우리 친구들 석회수 뭐 하는데 써요? 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쓰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검출. 네, 그래서 지금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얘지거든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면은 석회수가 뿌여지면은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림과 같이 연료가 연소될 때 비커를 거꾸로 씌웠다가 비커 안쪽에 액체 방울이 생기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본다 라고 했는데,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검출할 때 쓰는 거예요. 물 검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이랑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액체들한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문질문질 해봤더니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럼 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얘진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이랑 만나면 빨개진다. 지금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분석 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거는 석회수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산산칼슘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화학 반응식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얘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에 의해서 붉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붉게 변했으니까 얘는 물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밑에 LNG랑 LPG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우리 가스 막 쓰죠. 그러면 LNG랑 LPG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LNG랑 LPG랑 뭐가 다르고 뭐 그런지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볼게요. 일단 영어는 선생님이 미리 써놨어요. Liquefied Natural Gas, Liquefied Petroleum Gas. 이 내추럴이니까 천연, 페트로놈 석유 이렇게 일단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LNG는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LPG는 액화석유가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LNG랑 LPG 아까 주성분은 조금 같이 알아봤어요. 살짝. LNG의 주성분은 메테인이다. LPG의 주성분은 프로페인과 뷰테인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끓는 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지금 탄화수소의 덩치가 클수록, 덩치가 크다는 소리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어떤 특징? 끓는 점이 높다. 지금 이렇게 확인되죠? 지금 탄소수가 커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LNG 봅시다. LNG 끓는 점 마이너스 162.0도래.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가스 형태로 있죠. 일단 상온에서는 가스일 테니까 끓는 점이 영하야. 그럼 상온에서는 이미 끓어 있으니까 기체겠죠. 이 기체를 가지고 운반을 하기 힘들 거 아니야. 왜냐면 기체는 되게 부피가 크니까. 그러니까 액화를 시켜서 우리가 써먹어야지, 뭐 운반을 하고 해야지 좀 편하겠죠. 근데 끓는 점이 엄청 얘는 엄청 낮고 얘들은 조금 낮아. 액화시키기 어떤 게 더 어려워? 근데 LNG가 더 액화시키기 어렵겠죠.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매우 낮아 쉽게 기화하기 때문에 액화시키기 어려워 용기에 넣어 저장해서 운반하지 않고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LNG, 이렇게 메테인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왜 액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가스통에서 우리 도시가스로 돌 땐 관으로 기체가 오죠. 근데 그 가스통에 있는 거를 뭐 어디서 다 기체로 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엄청 어렵겠지만 액화시켜가지고 가스통에 채워넣어.
그럼 걔를 다시 가스로 만들어서 각각 집에 도시가스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얘네들은 LPG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끓는 점이 메테인보다 높아서 비교적 쉽게 액화돼요. 그래서 용기에 담아서 저장하거나 운반하기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브루스타 같은 거 쓸 때 그 부탄가스라고 쓰죠. 부탄가스. 그게 뷰테인 가스인데 얘들은 그 통 안에 액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있는 거를 기화시켜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메테인보다는 액화시키기가 쉽다. 그래서 얘네들은 용기에 담아서 저장하거나 운반한다 라는 거. 그래서 LNG와 LPG의 차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PG는 프로페인이나 뷰테인을 섞은 거라고 그랬죠. 겨울철이랑 여름철에 조금 LPG의 구성 성분이 조금 달라진대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프로페인의 비율을 높여서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철이 돼봐. 겨울철에 뭐 예를 들어서 0도씨야 기온이. 그러면 조금만 어떻게 잘못되면은 조금만 더 온도가 내려가. 마이너스 0.5도씨만 되면은 뷰테인이 기화될 거 아니에요. 액체 상태로 보관하기 힘들겠죠. 이럴 때 겨울철에는 프로페인의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냐면은 프로페인의 비율을 높여야지 기화되는 양이 적을 테니까, 지금 액체 상태에서 액화시키기가 쉬울 테니까. 그래서 운반도 쉽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또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인 뷰테인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화되기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프로페인은 기화되기 쉬우므로 프로페인의 비율을 여름보다 약간 높이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나요? 네, 겨울철에 뷰테인 비율을 너무 높여버리면 뷰테인들이 다 기화돼 버리니까 용기 운반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겨울철에는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프로페인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탄화수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탄화수소에서 뭐 키워드로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LNG, LPG 차이, 그리고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알코올 들어가 볼게요. 알코올. 여러분 알코올 많이 들어봤죠? 일상생활에서도.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탄화수소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 알코올은 탄화수소의 일부 수소 원자 대신에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이드록시기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OH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이드록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화수소 대신 일부 원자가 하이드록시기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탄화수소 중에 가장 간단한 메테인 일단 그려볼게요. 지금 일부 수소 원자 대신에 하이드록시가 된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수소 대신에 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알코올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메테인에서 알코올로 바뀌었으니까 메탄올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원리로 에테인에서 지금 하나의 수소를 OH로 바꿔주면은 얘는 에탄올이 되겠죠. 네, 좋아요. 그런데 알코올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메탄올, 에탄올처럼 하나의 수소가 OH로 바뀐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하나 더, 에탄올에서 여기 다른 곳에 있는 다른 탄소에 붙은 수소를 OH로 바꿔주면은 얘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친구가 됩니다. 네, 이처럼 알코올은 그 탄화수소의 하나만 OH로 하이드록시기로 바뀐 물질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에틸렌 글리콜처럼 하이드록시기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록시기가 3개예요. 네, 그러면 지금 메탄올, 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알아볼게요. 일단 메탄올은 연료전지에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료전지 요즘 핫하죠. 좀 주식계에서 되게 핫한 애인데 메탄올이 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메탄올은 먹으면 우리가 뒤져요.
왜 메탄올을 먹으면 뒤지는지 뒤에 나가서 더 뒤에 폼알데하이드 가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에 에탄올. 에탄올이 지금 우리 18살이지 우리 친구들 2년 뒤면 되게 가까운 되게 친근한 그런 물질이 될 텐데, 에탄올은 바로 술의 주 원료예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에 물 탄 겁니다. 우리가 마실 수, 네, 먹을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아니죠. 여러분들은 먹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는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거고,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 많이 하죠. 그 소독제 거기 안에 다 에탄올 들어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술이랑 소독용 의약품으로 쓰인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얘는 부동액의 주성분입니다. 부동액이 뭐냐면 자동차가 얼지 않기 위해서 그 자동차에다가 이 에틸렌 글리콜을 넣어요. 그러면은 얘가 잘 안 얼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얘도 먹으면 죽겠죠.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에는 에틸렌 글리콜은 뭐 폴리에스터를 합성하는데 쓰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 그것까지는 다 알아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 프린트에는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하면 부동액은 자동차 안 얼게 하는 물질,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액, 부안일부, 얼동, 그래서 안 얼게 하는 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글리세롤은 화장품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글리세롤은 하이드록시계가 3개 있는 알코올이다, 화장품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도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또 알코올에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이유, 지금 물에 잘 녹는 부분과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물과 기름에 모두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뒤에 지금 분자의 구조 단원 아마 3단원일 거예요.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은 그냥 물에 녹지 않는 부분이랑 물에 잘 녹는 부분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물이랑 기름에 다 잘 녹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스포를 하자면은 이렇게 CH3 이런 CH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 부분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지용성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OH 이런 부분은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용성 부분, 수용성 부분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인스타를 막 내리다가 본 짤을 갖고 와봤어요. 이 짤을 학습지에 넣을까 하다가 너무 쌉소리인 것 같아서, 이거 올린 사람 계정도 쌉소리거든요. 너무 쌉소리인 것 같아서 프린트는 안 넣고 지금 수업 자료에만 넣을게요. 우울은 수용성이라서 씻거나 땀 흘리며 운동하면 사라진대. 근데 스트레스는 지용성이어서 기름진 걸 먹어야지 사라진대. 근데 스트레스랑 우울은 둘 다 알코올엔 녹는다 라고 누가 쌉소리 해놨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알코올엔 지용성, 수용성 다 녹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에 그 외에 탄수화물들 하나하나 더 살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일단 간추려 봤어요. 네, 일단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CH3COOH 이렇게 쓰는데, 얘를 분자를 그려보면은 어차피 CH3는 여기 H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에 COOH, 지금 이렇게 생긴 물질인데, 지금 이 COOH는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우리 아까 알코올 할 때 OH는 뭐라고 했어? 하이드록시기. 여기 COOH는 카복실기라고 해요.
그래서 카복실기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카복실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세트산만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세트산이다. 카복실기가 포함됐다. 그리고 식초의 주성분이에요. 아세트산은. 식초 어떤 맛 나요? 신맛 나죠. 그래서 물에 녹아서 약한 산성을 띈다. 이 산성 되게 중요합니다. 아세트산은 산성을 띈다. 카복실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로 되게 유명해요. 새집 증후군이 뭐냐면 이 새집이 그 새, bird, 집이 house. 지금 새집 이게 아니라 새가 new야. 새로운 집. 그러니까 막 새로 이사 가는 집 보면은 되게 이상한 냄새 나죠. 새 가구 이런 냄새들이 나는데 그런 것들에 되게 발암 물질이 들어있대. 그래서 그런 발암 물질이 보다 폼알데하이드다. 그래서 폼알데하이드 하면은 새집 증후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메탄올 먹으면 뒤진다 그랬죠. 메탄올 먹으면 왜 뒤지는지 폼알데하이드와 연관이 돼 있는데 또 알아볼게요. 일단 메탄올은 이렇게 생겼죠. CH3에 지금 하나 H가 OH로 바뀐. 우리가 얘를 먹으면은 몸 속에서 그 소화되고 물질 대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물질로 변하냐면 폼알데하이드로 변해요. 지금 이렇게 변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지. 이렇게 변해요. 그냥 이거를 다 그려볼게요. 메탄올. 지금 얘가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은 몸속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얘가 바로 폼알데하이드인데 지금 얘는 방금 뭐라 그랬지?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고 발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얘가 생성되면은 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가 되게 미량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우리가 마셔도 새집 증후군이라는 되게 그 증후군이 걸릴 망정인데 지금 이걸 벌컥벌컥 먹어서 몸속에 이게 많이 쌓여봐. 그럼 바로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명과학 2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아까 에탄올이라고 그랬지? 술. 지금 얘는 똑같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친구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숙취의 원인이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술 드실 때 보면은 술 먹자마자 바로 숙취가 오지 않죠. 네, 술 먹자마자는 에탄올이 우리 몸을 기분 좋게 해.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들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은 지금 이렇게 변하는데 얘가 숙취의 원인이다. 그래서 술 먹은 다음 날에 숙취가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에 아세톤 볼게. 아세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생긴 것까지 알아둘 필요도 없고 이 아세톤은 매니큐어 제거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아스피린 알아볼게요. 아스피린의 구조나 화학식 너무 복잡해요. 지금 화학원 공부하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워. 근데 그냥 아스피린이 뭔지, 얘도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키워드인데 아스피린은 살리실산 그리고 아세트산으로 합성됩니다.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살리실산 얘는 또 뭐냐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살리실산은 버드나무 추출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처음 만들 때 버드나무 추출물을 어떻게 샬라샬라 해보니까 사람이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살리실산을 추출해내고 여기다가 아세트산, 우리 아까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그랬죠. 얘랑 쓱까 본 거예요. 이랬더니 열을 내리는 그런 의약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알아둬야 되는 게 최초의 합성 이약품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 이약품이다. 살리실산과 아세트산 더해서 합성한다. 이 정도까지. 오케이? 그리고 얘랑 조금 잘 같이 나오는 게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우리 과학과제연구 수업 때 선생님이 페니실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고 최초의 합성 이약품은 아스피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또 나중에 누가 페니실린 기억해놓고 최초의 합성 이약품이다 하면 틀리겠죠? 네. 항생제가 뭐냐 하면은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물질이에요. 얘는 아마 생명과학 1 때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진도는 다 나갔어. 우리 오늘 배울 진도는 다 나갔는데 선생님 여기 문제를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 얘는 저번 시간에 살짝 풀었지만 이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지금 영상 멈추고 풀고 올게요. 네, 그러면 그새 영상 멈추고 다 풀고 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 보면은 다 2번이야, 번호가. 얘는 다른 문제집 문제니까 그런데 얘들은 다 기출 문제인데 2번이에요. 그래서 1번은 주로 그 저번 시간에 배운 인류 문명과 화학 그런 거 나오고 2번은 탄소화물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화학원에서 1번, 2번은 풀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야. 수능 화학원에서. 그럼 화학원 전체의 10%는 우리가 뗐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 가단은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에 하나이다. 그럼 지금 얘 가장 간단한 CH4 얘가 메테인이고 여기 COOH 보이죠? 얘가 아세트산. 얘 하이드록식이 하나 있죠? 얘 에탄올. 이렇게 가나다 찾고 갑시다. 가는 천연가스의 조성분이다. 맞죠? 천연가스 LNG라고도 보고 메테인 맞으니까 동그라미. 다음에 나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액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우리 아세트산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산성 수용액이 된다라는 거니까 틀렸고. 다음에 에탄올은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맞죠? 또 다는 뭐 소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네, 이렇게 하니까 손소독제가 틀린 것 같으니까 손소독제도 되고 소주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가다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각각 메테인과 에탄올 중에 하나이다. 왜 하이드록식이 있을까? 얘가 에탄올이지. 이게 CH4 메테인.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은 가이다. 맞죠?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지금 이 LNG 메테인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알겠죠? 다음에 실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풀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못 푸는 문제긴 해.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지금 에탄올 하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 이 CH 관련된 게 지용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메테인은 물에 절대 안 녹아요. 근데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그러면 에탄올이 좀 더 잘 녹겠지. 그러면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대신 뭐 물에 대한 용해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용어 이런 거는 나중에 분자의 구조 단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디귿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H2의 분자 수비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직 1몰 이 몰 안 배웠어요. 몰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H2O의 분자수라고 하면은 메테인 같은 경우는 CH4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었죠. 지금 다 화학관식 안 맞춰봐도 지금 얘가 4개니까 얘는 2개가 생길 테고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거든요. 그럼 다시 적어주면은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지금 얘도 물만 맞춰보자고. 그럼 얘 6개니까 얘 3개. 그래서 가는 2개, 나는 3개.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뭘 배우고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 배운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음 그림은 탄수화물 가에서 닭까지 분자 모형을 나타냈다. 지금 얘 메테인, 일단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에탄올, 얘는 아세트산이죠. 지금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다, 맞죠? 다의 소용액은 산성이다. 아세트산, 산성 맞고, 지금 C 원자수분의 H 원자수, 이거 그냥 눈 있으면 풀 수 있는 겁니다. C 원자수 가는 1개, 수소 4개. 얘는 탄소 2개,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 탄소 2개, 수소 하나, 둘, 셋, 4개. 가장 큰 거는 얘는 4고 3이고 2니까 가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저번 시간에 다 풀어봤는데